반갑습니다. 구름책방의 김상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구름책방의 박인혜입니다. 어, 되게 오랜만입니다. 되게 오랜만이었습니다. 네. 네. 언제 나오냐고 막 주변에서 물어보기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네. 글쎄요. 어떻게 지냈어요 그동안에? 저는 정말 바쁘게 지냈습니다. 네. 구름책방이 생각났지만 이제 생각은 났죠? 네, 너무 바쁘게 지내다 보니까 이제 찾아뵙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역이라든지 교회 수련회에 참석을 하느라고 엄청 많은 바쁜 시절을 보냈었던 것 같아요. 네. 그 어느 때보다도 열심히 교회에 참석했던. 네. 이렇게 참석을 했었던 적이 없었어요. 몸도 좀 아팠다고. 네. 너무 이렇게 열심히 이제 교회 일에 참석을 하다 보니까 제 몸을 생각하지 않고 무작정 사역에 뛰어들어서 감기 몸살이 왔습니다. 그러니까요. 몸 생각하면서 교회 일도 해야 되는 건데 네. 그렇습니다. 이제 열정이 앞섰다 보니까. 네. 오늘 드디어 이제 첫 번째 그 본편입니다. 성경과 역사 이야기를 같이 좀 조합해서 한번 읽어보자라는 그런 취지로 이야기들을 이제 이어가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 처음으로 이제 이집트에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네. 그래서 성경에 이집트가 자주 나옵니다. 혹시 네. 떠오르는 거 있나요? 네, 저는 뭐 성경에서 봤을 때 이집트라고 한다면 뭐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일단 모세가 가장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 출애굽 이야기라든지 또는 뭐 요셉의 이제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의 어린 시절 헤롯 왕의 핍박으로부터 도망갔었던 곳이 또 이집트라는 거, 이러한 이야기들을 단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얘기했던 거 아주 잘 기억하고 있어요. 네. 네. 이집트가 굉장히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네.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이라는 땅 자체가 이집트랑 가까운 데 있었기 때문에 구약 아주 옛날부터 신약 시대까지 이집트가 매우 자주 등장을 하죠. 그래서 오늘은 그 이집트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그 중에서도 요셉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네. 그래서 요셉이 이집트에 들어가서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이게 실제로 이집트의 어떤 왕들과 또 어떤 시대와 연결되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집트가 굉장히 오래된 문명이잖아요. 네. 네, 학교 때 배웠죠. 네, 배웠죠. 네. 세계 4대 문명은? 이제 황하 중국 문명, 네. 인더스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리고 이집트 그렇죠. 문명입니다. 이집트 하면 떠오르는 게 있나요? 제가 이제 세계사 시간 때 이제 공부를 했었던 거 하면은 이집트는 이제 나일강 부근에 있다. 나일강. 네. 네, 나일강이 있고 또 되게 폐쇄적인 지형이다 보니까 엄청 전쟁의 위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고 좀 평화롭게 지냈었다라는 거 배웠었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혹시 이집트 가봤나요? 아니요, 가고 싶은 나라 1순위. 가고 싶은 나라 네. 1순위예요? 왜 1순위예요? 제가 이집트 사막에서 노을 보는 게 아, 버킷리스트예요. 그게 버킷리스트. 네, 사막에서 온 세상 천지가 주황빛으로 물든 모습을 보는 게 제 꿈입니다. 이집트에 여러 개의 왕조들이 있었어요. 지금으로부터 5,000년 전 그 긴 기간 동안 여러 왕조들이 있었는데요. 무려 30개 이상의 왕조들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왕조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를 각각의 왕조에 우리처럼 고려니, 조선이니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이지 않고 그냥 숫자로 구분을 합니다. 이제 이런 구분 자체가 나중에 이제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그 역사가였던 그 마네토라는 사람이 분류를 시작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집트 왕조를 구분하냐면 고왕국, 중왕국, 신왕국. 이 고왕국, 중왕국, 신왕국 안에 여러 개 왕조들이 있죠. 근데 이렇게 부르는 건 비교적 왕권이 안정되었던 시기인 거고 그 사이에 고왕국과 중왕국 사이에 제1 중간기, 중왕국과 신왕국 사이에 제2 중간기, 그리고 신왕국과 그 마지막에 말기 왕조들 사이 제3 중간기라는 시기를 이제 배열을 합니다. 이 중간기라는 시기는 왕권이 이제 안정되지 못하고 굉장히 많이 흩어져 있었던 그런 시기래요. 그래서 파라오가 리액션 굉장히 좋아요. 파라오가 뭐 기록에 따른 뭐 30명, 50명, 70명 뭐 이렇게 정도로 엄청나게 많았던 그런 시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였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을 합니다. 그럼 요셉은 어떤 왕조, 어떤 시기랑 연결이 될까? 이 이야기를 좀 오늘 해보려고 하는 거죠. 네. 요셉 이야기 좀 아나요? 요셉 이야기요? 저 다시 이제 옛날 주일학교 때 시절을 다시 거듭해서 올라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요셉은
형들과 사이가 안 좋았었어요. 그렇죠. 네. 네. 형들과 사이가 안 좋아서 이제 거의 왕따를 당하다시피 음, 해서 음. 형들에 의해서 이집트로 그렇죠. 팔려갔다. 네. 뭐 이렇게 배웠었던 것 네. 같습니다. 네. 요셉이 팔려갔을 때 어떤 왕조였을까? 우리가 이걸 연대를 좀 정해보고 싶은데요. 일단 이 연대를 추정하는 거, 요셉이 어느 시대 살았던 사람인지를 설명하는 것 자체가 일단 쉽지가 않습니다. 아, 네. 왜냐면 창세기에 요셉이 언제 팔려갔다라고 이렇게 연대가 딱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추정을 하려면 몇 개 이제 징검다리들이 좀 필요한데,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두 가지 부분, 주요한 부분을 가지고 좀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출애굽기 12장 40절인데요. 여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거주한 지 430년 만에 이집트에서 나오게 됐다, 출애굽을 했다라는 그런 기록이 나오거든요. 출애굽의 연대를 우리가 알면 언제 들어갔는지, 그럼 요셉이 어느 시대 사람이었는지가 이제 대체적으로 추정이 가능한 거죠. 네. 그럼 출애굽 연대는 언제일까? 출애굽 연대가 언제인지 알아요? 아니요. 네. 언제? 출애굽 연대도 이제 또 확정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이제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우리 같은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BC 1446년으로 이제 보는데요. 그 이유는 또 무엇이냐? 이건 열왕기상 6장 1절의 기록에 근거하는 이야기입니다. 거기를 보면 출애굽 후 480년이 지나서 솔로몬의 성전이 건축되기 시작됐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 성전 건축이 된 연대는 우리가 이제 비교적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데 그게 한 기원전 966년경 뭐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때로부터 480년 전 계산해 보니까 1446년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기원전 1446년에 출애굽이 이루어졌고 다시 그보다 43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로 들어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그게 BC 1876년경입니다. 사실 고대사 하면서 이렇게 몇 년 단위로 끊는 거는 거의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한 그 정도 됐을 것이다. 기원전 19세기 한 초반 정도 됐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야곱 일가가 들어왔을 때였으니까 요셉은 그보다 앞서서 들어갔을 거죠. 그럼 이 시기에 해당하는 이집트 왕조는 제12왕조였습니다. 이 12왕조는 이집트 제중왕국 시대의 마지막 왕조였죠. 사실 두 개 왕조밖에 없어요. 11왕조, 12왕조. 자, 그럼 이집트 제12왕조는 어떤 왕조냐? 이집트 12왕조는 BC 1991년부터 1782년까지 약 200년가량 존재했던 왕조입니다. 그래서 이 왕조의 그 역대 파라오들과 요셉의 이야기를 좀 조합시켜 보면 그 연대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 연대는 상당히 임의적인 거고 추측의 영역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긴 합니다만 이 왕조는 7명의 남성 파라오와 여성 파라오가 한 명이 있었대요. 아까 요셉이 이집트로 들어온 이유가 형제들과 관계가 좋지 않아가지고 네. 형제들이 이제 팔아넘겼다 뭐 네. 이런 얘기가 성경에 나오죠. 누구에게 요셉을 팔았을까요? 기억나나요? 미디안 상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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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나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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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디안 상인들이죠. 미디안은 북아라비아 지역에 살고 있던 유목민족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중간에서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무역에 종사했던 그런 사람들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이제 요셉이 팔려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집트로 들어와서 누구에게 요셉을 파나요? 보디발. 네. 네, 보디발에게 팔려 나갔다고. 네. 그렇죠. 네. 네, 보디발이라는 사람에게 팔려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그 시기에 해당하는 이집트 파라오는 누구였을까? 아마도 이제 추정컨대 연대를 통해 계산해 보면 아메네메트 2세라는 사람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정이 됩니다. 이 사람이 제 12왕조를 창업했던 아메네메트 1세의 손자였는데 아직 파라오가 되기 전에 이제 왕이 계승자 시절부터 여기저기 다니면서 경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했었대요. 그래서 여기저기 뭐 금이나 구리 같은 광산을 새로 발견해서 광산을 개발하기도 하고 무역로를 만들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다. 그렇게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파라오로 즉위한 다음에도 많은 그 민족들, 나라들과 무역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외국인들도 많이 드나들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나오는 그 미디안 사람들이 이집트에 들어와서 노예를 팔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그때는 뭐 크게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이집트에 내려가서 요셉은 어떻게 살았나요? 그 보디발에게 팔려 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가정의 모든 일들을 도맡아서 하는 그런 가정 총무와 네라고 같은 되어 있죠. 네, 일을 했다고 이제 알고 있는데요. 네. 네. 그런데 그게 이제 항상 잘 나간 것만은 아니었어요. 그쵸. 그죠? 그죠. 요셉이 되게 잘났었나 봐요. 네, 네. 잘생기기도 하고 네. 멋있었나 봐요. 거기 이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이제 탐내서 동침을 하자고 막 이렇게 꾀하는 그런 장면들 뭐 그런 거 내용들이 이제 성경에서 나와 있는데 이제 그게 또 요셉은 거부를 했지만 보디발의 아내가 화가 나자 거의 반대로 본인이 이제 동침을 하자고 꾀했는데 이 요셉이 자기를 강간하려고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한테 알리는 바람에 이제 요셉이 감옥에까지 끌려가게 되는 그러한 내용들이 성경에서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이와 관련해서 유다야의 그 전설 가운데 재밌는 그 에피소드가 거기 쓰여져 있습니다. 아마 탈무드였던 것 같은데 그 보디발의 아내가 어느 날 그 자기 그 친구들 다른 그 부인들을 이제 다 데리고 와가지고 자기 집에서 작은 뭐 티타임을 했는지 뭐 잔치를 했는지 막 그랬나 봐요. 내가 하나씩 먹으라고 사과를 주고 이제 사과 깎을 수 있는 칼을 이렇게 하나씩 줬대요. 그래서 이제 다들 이제 부인들이 들고 사과를 깎으려고 이러고 있는데 그때 마침 요셉이 이제 시중들로 와가지고 이런 일들을 하고서 딱 퇴장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보디발의 아내가 딱 쳐다봤더니 그 부인들의 손에 다 피가 철철 나고 있더라. 왜요? 너무 잘생기고 그렇죠. 너무 사과를 깎다가 와우. 요셉을 보고서 우우 하고 이런 이야기가 탈무드에 얼마나 쓰여져 있을 정도로 네. 예, 그 정도로 잘났나 봅니다. 예, 그런 이야기가 이제 질투할 나오죠. 만하네요, 네. 네. 그래서 결국 이제 감옥에 갇히죠. 네. 거기서 근데 계속해서 감옥에 갇혀 있었던 건 아니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이제 감옥에 갇혔는데 또 능력까지 좋아서 자신의 능력을 잘 발휘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같이 감옥에 갇히게 됐었던 왕의 비서들이 있었다고 해요. 뭐 술을 담당하고 뭐 떡 같은 거, 음식 같은 거 담당하는 왕의 비서들이 갇혀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들의 꿈을 해석을 해주는 그런 재능을 보이게 됩니다. 그렇죠. 거기서 네. 이제 꿈을 해석을 잘 해주죠. 네. 그 떡을 맡은 사람 그리고 술을 맡은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거 왕이 먹는 거를 담당하는 거니까 상당히 측근들이 임명되는 네, 그런 그렇죠. 자리였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빵을 맡은 사람은 처형돼 버리고 술을 맡은 사람은 이제 복직이 되죠. 그리고 얼마 후에 이 파라오가 꿈을 꾸는데 여기 있던 이 술을 맡았던 사람이 그 걔가 해석 잘하는데 하면서 요셉을 불러오게 되는 거죠. 아,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파라오의 꿈까지 제대로 이제 해석을 해주게 그렇죠. 되면서 이집트에서 거의 고위직까지 고위직에, 네. 올라가게 되는. 그렇죠. 그때 당시 파라오는 누구였을까요? 앞서서 아메네메트 2세 때 요셉이 끌려왔다고 하는데 이집트에 내려간 지 한 10년 후쯤에 감옥에 들어간 걸로 생각해 보면 이제 파라오가 바뀝니다. 그의 아들인 세누스레트 2세 때에 이제 고위직에 올라가게 됐던 거죠. 근데 1878년 세누스레트 2세가 죽고 세누스레트 3세가 즉위를 하게 됩니다. 이제 그가 즉위하자마자 7년간의 대기근이 발생하죠. 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당시에 요셉이 전국적으로 이제 곡물과 관련된 정책을 통할하는 그런 자리에 있었나 봐요. 대기근이 발생하니까 사람들이 먹고 살 게 없잖아요. 나라에서 그 전에 농사를 지어가지고 쌓아놨던 그 곡식을 처음엔 사고 더 이상 이제 돈이 없으니까 왜냐면 가뭄이 계속 이어지니까 나중에는 땅을 팔고 재산을 팔고 나중에 자기 몸까지 팔아서 노예가 되기로 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래서 요셉이 수학의 5분의 1을 바치는 대가로 왕의 땅에서 이걸 농사 지을 수 있게 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세누스레트 3세 때 지방 권력, 지방 귀족들의 힘을 약화시키고 왕의 권력을 강화시키는 조치들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셉이 정말로 그런 일들을 하면서 사람들을 왕실 아래 종속되게 만들었다면 이건 파라오의 정책적 의지와 정확하게 이제 상응되는 그런 일이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요셉이 자기의 형제들을 만나고 아버지를 비롯한 그 일가 친척들을 데리고 옵니다. 여기서 또 감동적인 이야기가 나와요. 고위직에 요셉이 있는데 그 앞에 자신의 형들이 이제 엎드려서 절을 하고 있을 때 그 요셉이 자기 신분을 밝히고 이제 형들을 용서하는 그런 네, 아름다운 막 그런 네. 화해하는 그런 네, 얘기도 감동적인 나오고. 스토리. 네. 맞나요? 네, 조금 간략화되긴 했는데 네,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네. 사실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요셉이 어떤 일들을 했는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다만 이제 요셉이 한 110세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고 하는데
이때가 되면 또 새로운 파라오가 세워지게 됩니다. 예. 아메네메트 3세가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요. 아마 그 시기에도 전체적으로 이제 높은 지위에서 살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셉이 마지막 이야기를 보면 요셉이 죽었을 때 사람들이 그를 미라로 만들어서 그를 위해서 국가적인 애도 행사를 했다라는 표현이 창세기에 나오거든요. 그걸로 보면 요셉이 죽을 때까지도 꽤 높은 지위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겠죠. 아마 이게 BC 1800년대 아마 이제 후반기로 추정이 됩니다. 종합해 보면 요셉 시대에 만났던 이집트 파라오는 모두 4명이나 되는 4명의 시대를 다 거치면서 아주 험난한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 요셉이라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첫 시간으로 요셉과 파라오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해봤는데요. 네. 어땠나요? 되게 이렇게 밀접하게 성경하고 세계사 제가 알고 있었던 내용이 많이 연결되어 있을 줄은 꿈에도 상상을 못했어요. 그냥 다른 얘기 아니야? 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또 이거를 이제 연대적으로 뭐 고대라서 정확하진 않지만 또 한번 비교해가지고 보다 보니까 아 그럴 수 있겠구나. 그때 더욱더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재미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저는 되게 재밌었습니다. 네. 이야기가 그래서 앞으로도 더 재미있게 또 이런 이야기들을 또 계속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경과 역사 이야기 혹시 뭐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우리 채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